한국은 정말 별로예요. 여기 중국의 한 여성이 거래처 외국인 직원에게 한국은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라며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외국인 직원이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신소재 개발업체의 영업 담당 엘리사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중국의 한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꾸준히 거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중국 업체의 직원인 양양에 한국을 여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황당했던 일을 들려드리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양양은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는 오로지 중국이 최고인 줄 알던 순진한 여성이에요. 거래처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더니 저를 언니처럼 편하게 대할 정도로 가까워졌고 얼마 전 한국을 다녀왔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녀가 늘어놓은 이야기는 저도 믿기 힘들 정도로 그녀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몰랐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많은 중국인들이 얼마나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몇 달 전 제가 중국에 출장을 갔을 때 양양과 식사를 하면서 했던 대화 내용이 기억에 남는데요. 양양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중국처럼 살기 좋은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 것에 저는 충분히 만족해요. 양양은 본인의 나라에 애국심이 엄청났었는데 부모님의 영향이 큰 것 같았죠. 어릴 때부터 중국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왔었고 부모님의 지원으로 좋은 대학에 좋은 회사에 입사까지 했으니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저는 양양에게 인생 선배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었죠. 이제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더 큰 세계를 봐야 하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세상이 존재하거든. 다른 나라에도 여행을 가보고 해보지 않았던 일들도 도전해보고 내가 살고 있는 베이징을 벗어나서 중국의 다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건 어때? 저의 물음에 양양은 인상을 찌푸리며 그럴 필요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중국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양양은 매체를 통한 세뇌와 부모님 세대의 강압적인 사상교육으로 별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산둥 지역의 한 마을을 방문했을 때 너무나도 열악한 시설과 인프라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양양은 중국의 모든 지역이 베이징처럼 발전된 도시인 줄 알더라고요. 어떻게 저보다 더 모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양양의 사고를 넓혀주고 중국의 실상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요즘 중국의 젊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지 양양은 한국에 대한 험담을 저에게도 종종 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많은 것을 따라하고 자기네들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면서 흥분된 모습으로 열변을 토하기도 했었죠. 특히 한풀을 따라한 한복과 파오차이에서 파생된 김치 등을 이야기하면서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양양을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요. 어떤 계기로 한국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며 한국을 다녀온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어요. 저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거든요. 하도 친구가 한국 여행 가자고 해서 억지로 가게 되었는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적인 모습과 일들을 경험하고 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충격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궁금하네. 사실 한국에 갈 생각도 없었는데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던 친구가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잘생겼다면서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물론 한국 남자가 잘생긴 건 인정하지만 그건 TV에 나오는 배우들이나 그런 거지. 일반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했죠. 중국 연예 프로그램에도 보면 한국 남자들이 키도 작고 왜소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얼굴도 중요하지만 키 큰 남자가 좋거든요. 솔직히 나의 나라 중국을 사랑하지만 중국 남자들은 키가 작아서 전 별로예요. 어쨌든 거의 끌려가다시피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을 하였고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 남자가 지나가다가 제 팔을 치고 갔어요. 너무 열받아서 저는 째려봤죠. 그랬더니 너무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남자를 보고 한동안 멍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큰 키에 떡 벌어진 어깨와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향긋한 비누향이 몸에서 나더라고요. 그 남자는 동양인이었고 영어를 사용했는데 중국인은 아닌 것 같았고 일본인은 더더욱 아닌 것 같았죠. 저는 부끄러웠지만 국적을 물어보았고 놀랍게도 그 남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의 뒤편 좌석에 앉았는데 여동생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 여동생도 엄청 큰 키에 긴 생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하얀 피부가 정말 부럽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부터 한국에 대한 저의 생각이 와장창 깨지기 시작했죠. 그건 진짜 시작에 불과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친구와 저는 한국의 공항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후진국이라고 알고 있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세련돼 보이는 한국인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녔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많았죠. 저는 인천공항의 최신식의 시설에도 놀랐지만 눈앞에 보이는 한국인들 모두 어쩜 그렇게 잘생기고 키도 큰지 중국인들과는 너무 차이가 나더군요. 저는 그동안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인은 난쟁이처럼 작은 사람밖에 없다더니 그건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을 말한다는 것을요. 인천공항을 보니 중국의 공항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 공항 직원들의 영어 구사 능력이 매우 훌륭하다는 것이었고 친절함이 어색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외였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안내를 하는 로봇이 돌아다니고 어느 나라에서 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언어 사용이 가능한 기계였어요. 저는 다른 나라를 가본 적이 없어서 공항을 가본 적이 거의 없지만 베이징 다신 국제공항에 부모님을 따라 영국인인 지인분을 마중 나간 적이 있는데 중국의 수도답게 베이징 국제공항은 매우 웅장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문 닫은 상점이 많았고 24시간 라운지도 사용이 불가했고 와이파이는 중국의 방화벽에 막혀 외국인들이 평소 사용하던 앱이 차단되어 부모님의 지인분이 이곳은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다는 불만을 토로하셨죠. 여러 번 중국을 방문하셨던 그분들은 중국의 여러 공항을 가보았지만 대부분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턱없이 부족하고 직원들의 불친절함과 환승대기 절차가 너무 늦어서 비행기를 놓친 적도 있다고 하셨죠. 저는 그분이 선진국에 사는 사람이고 당연히 영국보다는 중국이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잘 갖춰지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후진국으로 알던 한국의 공항이 베이징의 공항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제 눈으로 보면서 멘탈이 흔들렸습니다. 저와 친구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이 정말 놀라웠는데요. 처음엔 저희가 위대한 중국의 국민이라서 저희에게만 친절하게 대해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친절을 베풀고 있었죠. 알고 보니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으로 유명했고 공항 순위도 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이용 승객들이 많아서 분주함이 느껴졌지만 대기자 처리가 빠르게 진행되어 좋았고 외국에 여러 번 가본 친구가 입국 절차가 이렇게 빨리 끝나는 곳은 처음 본다는 말을 하더군요. 쇼핑을 할 수 있는 매장들이 많았고 공항버스나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주 편하게 되어 있고 안내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않고도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오기 전 미리 알아두었던 홍대 거리를 가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그곳을 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중국의 지하철만큼 깨끗하고 안전해 보였죠.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앉을 자리는 없었어요. 나중에 자리가 나서 앉으려고 했지만 근처에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고 중국에서처럼 전투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앉으려고 했다가는 나라 망신인 것 같아서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그 자리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좌석이었고
실제로 대부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앉아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중국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가 났다 하면 서로 앉기 위해서 자리쟁 탈전을 벌이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없었어요. 저는 처음 한국인들은 눈치를 많이 보고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할아버지가 타자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예의를 차리는 것을 교육하지만 실생활에서 실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중국과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었죠. 서로 모르는 사람도 많이 탔지만 두세 명 아는 사람끼리 같이 탄 경우에도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고 설사 하더라도 조용히 말을 해서 실내가 매우 조용했습니다. 친구의 부모님은 예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중국에서 단체로 한국에 관광 가는 경우가 많았었다고 해요. 하지만 중국과 한국에 갈등이 생기면서 단체 관광객 방문이 중단되어 약 6, 7년 동안 한국으로 여행이 금지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홍대 앞에 도착해서 버스킹 거리로 향했습니다. 친구가 한국 가요와 한국 드라마를 몰래 자주 보는 편인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홍대 거리에 버스킹을 하는 장면이 너무 좋았대요. 직접 노래하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다면서 꼭 여길 오고 싶어 했거든요. 홍대 거리는 많은 인파로 복잡했고 우리는 그런 번잡한 모습을 즐겼습니다. 왠지 더 자유분방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기분이 업되었습니다. 홍대 거리는 많은 식당과 옷가게가 있었고 신기하게도 외국인이 더 많이 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많은 외국인이 다닐 줄은 꿈에도 몰랐죠. 친구는 한국인들의 세련된 외모에 관심이 많았는데 드라마의 배우들이 입고 나온 옷과 가방 그리고 메이크업 제품 등을 사고 싶어 했어요. 저희는 먼저 옷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중국 사람인 것이 바로 티가 났는지 옷가게 직원은 중국어로 반갑다는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매장 안에는 한국 스타일의 다양한 옷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고 손님들은 자유롭게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매장 안에 있는 한국인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어요. 하얀 피부에 피부결은 부드러워 보였고 그녀들에게서는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친구와 저는 약간 부끄러워질 정도였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올 걸 후회했죠. 우리도 다른 외국인들처럼 사진도 많이 찍고 거리를 누비면서 다녔습니다. 왜 친구가 홍대 거리를 가야 한다고 했는지 이해가 갔어요. 한국의 K-팝이 왜 인기가 많은지도 알게 되었죠. 길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어린 친구들의 실력이 굉장했거든요. 우리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감자탕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기로 하고 제법 큰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식당에는 손님들이 많이 있었고 직원이 안내해주는 테이블로 이동을 했습니다. 식당의 메뉴판을 보았을 때 비싼 가격에 놀랐는데요. 이렇게 비싼 음식을 사 먹는 손님이 많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 건지 저의 수입으로는 이런 비싼 음식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국에서 듣기로 한국인들의 평균 월급이 30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나요? 감자탕이라고 하는 음식은 돼지 등뼈와 말린 나물인 우거지와 시래기를 넣어 푹 끓인 음식으로 부드러운 살코기와 구수한 국물 맛이 일품인 요리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돼지 등뼈가 들어있었는데 들깨가루가 수북히 담겨 있었고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큰 뼈에 붙어있는 살코기를 살살 떼어서 먹었더니 너무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감자탕이라는 이름처럼 감자는 몇 개 안 들어있었어요. 감자가 거의 안 들어있는데 왜 감자탕이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맛은 정말 좋았습니다. 중국의 산동 지역에도 한국의 감자탕과 비슷한 파이고미판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한국의 감자탕과 국물이 다르긴 하지만 부드러운 고기 맛이 느끼하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마늘 초절임과 같이 먹으면 궁합이 좋아요. 하지만 한국과 차이점은 파이고미판을 주문하면 밥과 고기만 나오기 때문에 같이 먹을 반찬을 따로 주문을 해야 하는데 한국은 무료로 여러 가지 반찬을 주더라고요. 반찬 중에는 배추김치와 깍두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한국의 김치가 중국의 김치인 파오차이와 큰 차이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주변에서 한국의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의 한 종류라고 했기 때문이었죠. 파오차이는 야채를 절인 음식을 말하는 것으로 제가 먹어보니 김치는 파오차이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과 맛이었습니다. 파오차이가 1차 발효를 한 음식이라면 김치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해서 다시 발효를 시켜 먹는 2차 발효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김치는 중국인들 스스로 한국의 김치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저의 무지로 오해를 했었던 부분은 반성합니다. 김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한국과의 문화적인 부분에서 중국 정부의 교묘한 문화 공작은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배가 고픈 것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감자탕은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음식이 담겨 나오는 그릇이 중국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식사를 감자탕으로 선택한 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죠.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가 겨울에서 봄이 되는 시기였는데 쌀쌀했던 날씨에 뜨끈한 국물을 먹으니 몸이 사르르 녹으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예약을 해놓은 합정역 근처의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친구와 길을 걸으면서 한국의 노을이 지는 풍경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평화로워 보였고 그 어떤 나라보다 길이 깨끗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으며 도시였지만 나무가 많은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랐던 게 제가 비행기를 타고 보았던 한국인들처럼 사람들이 키가 크다는 것이었어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지나갈 때마다 뚫어져라 쳐다보았어요. 여전히 중국에는 키 작은 사람이 일반적인데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평균 신장이 쑥 커진 거죠? 저보다 작은 사람은 보기 힘들 정도로 남녀 구분 없이 다들 키가 크더라고요. 숙소에 도착한 우리는 짐을 풀고 잠시 쉬다가 맥주를 한잔 하러 나가기로 했어요. 저는 오늘 커피를 한 잔도 못 마셔서 스타벅스에 커피를 사 먹으려고 하다가 그냥 그 옆에 있는 작은 카페에 커피를 주문했어요. 계산을 해주는 직원이 아메리카노의 가격이 4,500원이라고 하였어요. 저는 눈이 동그래지며 놀라서 다시 가격을 되물었죠. 작은 카페에서 이렇게 비싼 가격의 커피를 팔 수가 있는지 말이에요. 이미 주문한 거니 어쩔 수 없이 취소할 수가 없었지만 한국의 물가가 굉장히 비싸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월급으로는 한국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씁쓸한 마음으로 맥주를 한잔 하기 위해서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남자 3명이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우리가 뭘 주문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걸 보았는지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안주를 판매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킨을 먹고 있어서 우리도 치킨을 주문했어요. 옆 테이블의 남자분들이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을 주문해서 먹어보라고 해서 그렇게 했죠. 맥주를 마시려고 했지만 소주의 맛이 궁금해서 소주도 한 병 주문을 했습니다. 작은 잔에 소주를 따라서 마셨더니 너무 쓴맛에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술집 직원이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마시면 쓰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서 섞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죠. 우리는 그 방법대로 제조를 해서 먹었고 쓴맛이 거의 없는 맛있는 소주를 마실 수가 있었어요.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이 술을 소맥이라고 하더군요. 저희가 간 곳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매장이었는데 한국의 밤은 낮보다 밝더라고요. 낮보다도 사람이 더 많았고 금요일 밤이어서 그런지 주말을 앞둔 사람들의 표정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중국에서는 소매치기가 극성인데 한국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사람들을 구경하는 동안
치킨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도 튀긴 닭을 종종 먹었지만 한국의 튀긴 닭은 조금 달라 보였어요. 튀김옷이 훨씬 바삭거리는 식감이었고 같이 나온 여러 가지 종류의 소스는 입맛대로 골라서 찍어 먹을 수가 있었죠. 양념치킨은 후라이드 치킨에 양념을 버무린 것이었는데 달콤한 소스의 맛에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이곳의 치킨 메뉴는 가짓수가 많았는데 저는 튀긴 닭의 종류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지 의아했어요. 제가 한국 여행을 계획하면서 음식에 대해서 걱정을 제일 많이 했는데 한국의 음식은 상상 이상으로 종류가 많고 독특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히 모든 면에서 중국이 우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조금씩 깨지게 되었죠. 중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고 좋은 음식은 비싸서 먹지도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오늘 한국의 여러 모습을 본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나름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월급이 100만 원을 넘는다고 굉장히 잘난 척을 하면서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저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인들의 월급은 저의 몇 배나 되고 중국보다 한국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직접 보니 제가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 친구가 한국에 저를 데리고 간 이유를 말해주었어요. 제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고 특히나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면 달라질 거라는 생각에 억지로 저를 끌고 한국으로 온 거라고 했어요. 친구에게 고맙기도 했고 이번 여행으로 인해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면 믿지 않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요즘에 중국의 어린 학생들은 저처럼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히지 않은 깨어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말을 들었어요. 한국에도 중국 유학생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저처럼 잘못된 사상교육으로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 못하게 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당당하게 잘못된 점을 말씀드릴 용기까지 생기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은 생겼답니다. 여기까지 양양이 저에게 한국을 다녀와서 경험하고 느낀 걸 이야기해준 내용이에요. 양양이 이렇게 변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이제라도 친구 덕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다음 달에는 스위스로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노력하는 양양의 모습에 박수를 쳐주고 싶더라고요. 중국에 출장을 다녀보면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오는데 솔직히 사실을 왜곡하는 말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 저는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루빨리 그런 말도 안 되는 한국을 폄하하는 행동은 그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 년 전 한국을 다녀온 경험이 있지만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거든요. 한국의 문화와 음식은 전 세계 어디서나 인기 있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다음에는 제가 한국을 다녀왔던 이야기도 한번 보내도록 할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연 속의 사연을 들려드린 시간이었는데요. 중국의 거래처 직원인 양양의 한국 여행기를 사연 보내주신 엘리사의 이야기도 얼른 듣고 싶네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